네, 캐논에서 출시한 슈어샷 105 줌 S고요. 이 기종은 일본에서는 오토보이 루나 105S로 출시가 되었어요.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전 기종이 97년도에 출시된 그 S만 빠진 105 줌이라는 카메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거의 전면부 디자인 더 비슷한데 이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됐고 전체적인 기능이나 후면부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는 향상이 된 카메라예요. 전원부 켜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럼 배터리를 먼저 넣어볼게요. 배터리는 하단에 배터리 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는 CR123A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플러스 면이 위로 가게 플러스라고 써있죠? 적혀있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카메라가 마찬가지인데 열고 닫으실 때 뭐 배터리실이던 필름실이던 열고 닫으실 때 좀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열고 닫다 하면은 이게 파손이 돼요. 파손이 되면은 지금 부품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고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닫아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살짝만.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살짝 내리면서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닫아주셔도 무방한데 이게 내리면서 닫아주시면은 좀 더 스무스하게 닫히겠죠. 그리고 이제 충격도 가해지겠고요. 그리고 필름을 바로 넣어볼게요. 필름실 스위치를 하단으로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필름을 넣으실 때는 뭐 모든 자동 카메라는 필름 넣는 방식은 동일해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필름을 여기까지 넣으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롤러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이 정도로. 그리고 이 필름 자체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이 필름 통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도록 들어가야 되고, 필름이 우는 거는 이렇게 울잖아요. 우는 거는 재질상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필름 통 면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 돼요. 이렇게 들뜨거나 이러면은 로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로딩이 안 된다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로딩 안 되면은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닫아 볼게요. 닫으면은 필름이 들어갔다는 걸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장 찍을 차례야. 로딩이 잘 됐어. 그 뜻이에요. 만약에 1이라고 뜨지 않고 처음처럼 0이라고 계속 떠 있으면은 필름을 너무 길게 넣거나 너무 짧게 넣어서 로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떴을 때는 그냥 필름실 열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을 알맞은 위치에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처음에 오토 모드가 이제 일반적인 모드죠. 오토 모드에서 그냥 온으로 하시면은 플래시가 옆으로 팝업이 되면서 렌즈가 다 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원하는 화각을 선택을 해서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토포커스 카메라니까 반셔터를 눌러주시고요. 반셔터를 누르고 초점이 잘 맞았으면은 일단 램프를 설명드릴게요. 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는 포커스 램프고 아래는 플래시 램프예요. 그러니까 포커스 램프가 잘 AF를 잘 잡았을 때는 포커스 램프가 이렇게 그냥 점등이 돼요. 이때 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점을 잘 못 잡았을 때는 이 녹색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거나 아니면은 아예 흰색 벽지처럼 명암비가 없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초점을 잘 못 잡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피사체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좀 띄우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흰색 벽지 같은 피사체를 찍을 일은 없겠죠. 조정을 해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잠시만요. 네.
하단에 있는 이 주황색 혹은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는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 빨간색 램프는 플래시가 준비가 됐다라는 플래시 레디 램프예요. 이때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플래시가 터집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플래시가 발광을 하고 어둡지 않은 곳에서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이거를 여기에 있는 모드를 캐논에서는 베스트 샷 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야간 인물 촬영 모드. 보시면은 야간 인물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전목 감소. 당연히 플래시 터뜨렸을 때 인물 눈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소해주는 기능이에요.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야간 인물 촬영 모드니까 플래시 그 다음에 야간 인물 촬영 이 아이콘이 떴어요. 야간 인물 촬영 모드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 오토 모드로 어두운 곳에서 인물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인물은 하얗게 그 뒷배경은 까맣게 나와버려요. 뭐 그게 이제 필름 카메라의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플래시의 그 강도와 플래시 터지는 시간이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인물과 배경이 적절하게 잘 나오게.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배경이 잘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뒷배경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찍어주는 그런 야간 인물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플래시가 터지는 그런 모드고요. 그래서 야간 인물 촬영 모드지만은 이렇게 플래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체적이 아니라 이 버튼으로 어떤 모드에서든 플래시나 뭐 이런 거는 조절이 가능한데 베스트 샷 모드는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 모드에서도 이 플래시 아이콘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간 촬영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이제 빠르게 이 베스트 샷 모드로는 좀 더 빠르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야간 촬영이야. 그럼 딱 이걸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RT는 리얼타임이라는 리얼타임 포커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논 이제 매뉴얼을 보면요. 설명을 하기를 그러니까 초점을 반셔터를 누르자마자 잡아버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셔터 눌렀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죠. 네. 그런데 일반 촬영 모드, 오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 모드로는 반셔터 눌렀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초점을 잡으면서 촬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RT 모드는 말 그대로 리얼타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초점을 잡아서 촬영을 해주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캐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처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활용해라.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나름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냅 촬영하실 때 뭐 여행이나 그렇게 여행 가셨을 때 아니면 빨리 촬영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빨리빨리 그냥 피사체를 즉시 이제 포커스 맞춰서 찍고 싶으실 때 그때 이제 RT 모드를 촬영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RT에다가 설정한 다음에 전원 온오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인물 촬영 모드예요. 인물 촬영 모드는 반셔터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그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물 촬영을 할 때는 그 프레임에 인물이 그러니까 네모난 프레임에 결국에 그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적정하게 좀 꽉 차게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서 그러니까 받으신 다음에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셔터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1m 거리, 2m 거리, 3m 거리, 5m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이렇게 거리를 바꿔가면서 반셔터 눌러보시면요. 알아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돼요. 이 모드에서는. 잘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팟 측광 모드는 그러니까 피사체 그러니까 보시면은 뷰파인더의 중앙에 이게 포커스 존이 있죠. 포커스 존을 중심으로 최소 측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 측광이 뭔지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 거고요. 최소 측광을 해가지고 측광을 해서 그 명암비가 살도록 찍어주는 그런 모드인데 컴팩트 카메라 중에 고급기들은 스팟 측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팟 측강은 이제 이건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스팟 측강이 뭔지는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설명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오토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건 모든 오토 모드든 스팟 측강 모드든 모든 모드에서 플래시는 다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원을 껐다 켰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토 모드 아무것도 없죠. 어두울 때 알아서 플래시 발광되고 밝을 때는 플래시 터지지 않고요. 한번 누르면은 전목 감소 오토예요. 전목 감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플래시 터트렸을 때 인물의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플래시 강제 발광. 지금 여기 실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니 스튜디오 안이 밝아서 그냥 오토 모드였을 때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는데 플래시 강제 발광이니까 당연히 위아래 램프가 둘 다 점등이 되죠. 그 셔터 누르면은 이렇게 플래시가 터집니다. 플래시가 충전 중일 때는 아이콘이 깜빡깜빡거려요. 멈췄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면은 촬영할 수가 있고 깜빡깜빡거릴 때 셔터를 누르면은 잠금이 돼요. 플래시가 반드시 충전이 완료돼야지 플래시가 터집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플래시를 지금 충전하고 있다. 예,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플래시 발광 금지.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 거랑 카메라 센서가 보는 거랑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람이 보는 거랑 그 그러니까 피사체의 밝기는 틀려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의 밝기와 사람의 눈의 밝기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금 내가 찍는 피사체가 좀 어두운데 플래시가 터질 것 같지만은 나는 지금 플래시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사용을 할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발광 금지 모드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 발광 금지고요. 이거 플러스 1.5는 그 플러스 1.5 스탑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어두울 경우에 내가 봤을 땐 피사체가 어두워요. 그때 이제 어둡다고 느낄 때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스탑. 네, 이거는 피사체가 너무 밝아서 한 스탑 좀 더 어둡게 촬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 모드도 자동 카메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찍어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드는 거의 잘 쓰지 않게 돼요. 이런 기능은 뭐 SLR이나 그런 데서 기능을 많이 쓰는데 이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야간 인물 촬영 모드예요. 이걸로도 야간 인물 촬영 모드까지도 네,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드들은 간편하게 조작을 하기 위한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스팟 측강 이거는 이제 스팟 측강인데요. 스팟 측강 모드가 별도로 있지만은 보여드릴게요. 다시 스팟 측강으로 갔을 때 이 모드가 떠요. 하지만 오토 모드에서도 이 다이얼 돌릴 필요 없이 설정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셀프 타이머는 셀프 타이머 누른 상태에서 반셔터 누르고 꼭 그러면은 여기 앞에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다가 10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디옵터예요. 사람의 시력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시고 처음에 받으신 다음에 뷰파인더를 보시고 얘를 살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그래서 눈에 맞는 눈의 시력에 맞게끔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위아래로 돌다 보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더 위로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게 돌려주시면 고장이 나니까 살살 위아래로 돌려주시면 돼요.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말씀드렸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강제 대감기 버튼이에요. 보통은 필름을 다 소진을 하면은 카메라가 다 필름을 다 소진했구나 하고 이제 대감기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건 이제 중간에 그만 찍고 싶을 때 대감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대감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지금 제가 셀프 타이머가 돼 있었는데 지금 눌렀어요. 근데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취소가 됐고요. 네. 24장짜리 필름을 넣었고요. 필름을 다 소진을 해서 대감기가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24장짜리를 넣었어요. 근데 25라는 숫자가 떴죠. 25는 25째 찍을 차례라는 뜻이에요.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 카메라는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더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뭐 36장짜리 필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한 장 더 찍은 다음에 알아서 대감기를 합니다. 네. 숫자가 내려가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뜨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름 아이콘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이제 대감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프. 네. 그리고 나서 필름실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네, 빼주시면 됩니다. 네. 열어주실 때는 얘를 끝까지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잘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켰을 때 이렇게 켜지고, 닫으실 때는 얘를 이렇게 닫아주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얘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라서 이렇게 닫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카메라로는 찍어보지 못했지만은 이 전 기종은 찍어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결과물 준수하게 잘 나오는 기종이고요. 이 카메라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종이라서 결과물도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사용감도 더 좋아요. 네,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그냥 중간에 그만 찍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요. 필름을 다 찍고 나서 감을 때 필름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필름이 다 찍었는지 그러니까 사진을 다 찍었는지 인식을 하냐면, 필름이 다 찍어서 감을 때 모터가 딱 감겼을 때 다 찍었구나 하면서 감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모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4장짜리 기준으로는 25라는 숫자가 떴을 때, 그리고 36장짜리 기준으로는 37이라는 숫자가 떴을 때 한 장 더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 장 더 찍을 수는 있어요. 찍은 다음에 대감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4장짜리 기준으로는 25, 그리고 36장짜리 필름 기준으로는 37이라는 숫자가 떴을 때 이걸 눌러주시면은 모터에 무리가 덜 가겠죠. 네, 그러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일상생활 촬영할 때 굉장히 쓸만한 카메라고, 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기종이에요. 그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